그 다음 이제 보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지 못하였다면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뭡니까? 바로 이렇게 분명히 깨달아졌다. 그리고 그 깨달아짐이 분명히 알아졌다. 이런 말이죠. 뒤에 뭐 신과 마라, 뭐 범천과 사문 이런 것은 그냥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스스로 분명히 경험됐다라는 것일 뿐인 겁니다. 뭡니까? 여기서 3가지 양상과 12가지, 이것이 뭡니까? 3가지 양상과 12가지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지 못하였다면,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무슨 말이냐? 자, 3가지 양상은 뭡니까? 3가지 양상은 항상 이것이 도성의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자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것은 닦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각이 되고, 문득 다 닦아졌구나, 이것이 3가지 양상이죠. 한 가지 성제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한 가지 진리마다 이렇게 3가지 양상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3가지라는 것도 뭐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즉 제일 처음에는 뭔가 그렇게 자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도 머리로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또 경험해서 또 자각이 되고, 그리고 문득 성취되었구나. 우리가 칠각시 할 때는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알아졌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닦아졌음이 알아졌다, 이것은 성취되었다. 문득 더 이상 의문이 없고, 더 이상 모름이 없고, 더 이상 답답함이 없고, 뭐가 이제 경험이 돼도 더 이상 괴롭다라고 이렇게 경험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문득 알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3가지 양태로 4가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3가지씩 이렇게 알아졌죠. 그러니까 뭡니까? 3 곱하기 4는 12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3가지 양상으로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이 말은 이렇게 고성제도 3가지로 이것이 고성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고, 그리고 이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졌고, 그 다음에 철저히 알아졌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진다는 이런 3가지 양태로 4가지가 다 이렇게 알아져야만 비로소 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사성제를 안다라고 하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렇게 이 진리 또한 그렇다라는 어떤 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이다. 이것도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경험되는, 있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것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지, 이론이라든가 다른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것이다. 이것도 경험되는 진리, 사실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나는 분명히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졌구나, 더 이상 어떠한 경험에도 괴롭지 않구나, 어디에도 끄달림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아졌다, 이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확인 되신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 라는 지화견이 일어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해탈은 뭡니까? 자, 팔정도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의
바른 지혜, 바른 해탈이라고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대자유의 상태, 어디에도 끄달림이 없는 어떤 경험되는 어떤 것으로부터, 경험되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들리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냄새나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맛보이지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느껴지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알아지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알아지는 어떤 것은 뭡니까?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의도가 됐든 이런 것으로부터. 들리는 것은 뭡니까? 말이 됐든. 말은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이든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이든 다 똑같은 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들리든 여기서 나오는 말도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어떻게 인식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험이 되나요? 우리는 모든 것이 경험돼야만 경험되는 그것이 알아짐인 거예요. 만약 여기서 입이 나가도 봉사면은 여기서 입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습니까? 정사님 알 수 있어요? 자, 이러면은 말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동사로였어요. 예? 예? 동사라고 헷갈렸다. 아, 봉사라고 해서, 기머거리, 그럼, 기머거리에요. 기머거리. 예? 기머거리. 예, 알 수 있습니까? 한번 길을 막아보세요. 길을 막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예? 안 막아보셨네요. 막아도 들리네. 예? 막아도 뭐 말을 하니까 들리네. 예? 자, 그것은, 하여튼, 어떻게 다르게 해서 뭔가 들리는 거죠. 어쨌든 이게 완전히 이게 들리는 그 작용이 없다면은 여기서 나가는 걸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으면 뭡니까? 입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입술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스스로 경험되지 않으면은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별반 말씀하신 게 없어요. 우리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경험은 6가지로 전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6가지, 알아지는 6가지, 경험되는 6가지는 뭡니까? 이렇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없다 라는 거예요. 6가지 뭡니까? 보이는 암, 들리는 암, 냄새 맡아지는 암, 혀로 맛이 느껴지는 이 암, 몸으로 이렇게 닿는 것 같은 이 암, 그리고 그냥 생각이나 의도나 이런 것이 알아지는 암, 이거 왜 알미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는 일체다 라는 거예요. 일체란 말은 빠짐없이 전부 다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바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되는 그대로 이 우주 만물 만상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경험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이 작용해서 경험되는 것, 의도가 작용해서 경험되는 것, 이렇게 경험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일체, 이 우주 만물 만상 전체다라는 거예요. 이 한다 이런 표현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용으로 해서 저절로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생각 작용되듯이 말 작용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생각이 작용 안 됩니까? 그래서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이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도 입 다물고 가만히 말 안 하려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정선님, 말이 안 하려고 하면 안 나오던가요? 잘 나옵니다. 예? 그거 이제 사실 경험적으로 아세요? 예, 어떻게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해도 막 질문이 나오고. 예. 그것도 그렇죠. 또 하나, 그 부부간 싸움해 보시면 제일 처음 꾹꾹 참다가 말 안 하고 대꾸 안 할까 꾹꾹 참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말이 확 터져 나가요. 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예?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말을 내가 하는 거래요. 말을 어떻게 할까 그래요. 가만히 그 집에다 몰래카메라 하나 장착해 놓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거 막 싸우고 막 화가 나서 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틀어보세요. 그럼 와 저거 진짜 내가 한 말이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와 저걸 내가 한 말이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말이 그냥 막 나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도 연기작용으로 생각이 일어나듯이 의도 일어나듯이 느낌이 일어나듯이 사실 이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 행동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라 저렇게 말하라 이렇게 행동하라 저렇게 행동하라 이 말은 불필요한 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를 깨는 도가 되지 않게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 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비행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 자비기사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착각이 없는 상태, 도라는 상태에서 작용되는 것은 다 자비기사인 거예요. 착각 상태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자비기사가 아니라 욕심과 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도시하는 거 이것도 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바로 그것은 욕심인 거예요. 또는 화인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시는 무주상 보시. 무주상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도잖아요. 무주상 상에 머물려 생각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는 그대로 이것이 도인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즉 깨어있음이라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자비지사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작용되는 전부 욕심과 화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해탈은 뭐냐? 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이치가 분명해지면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말한다, 안 한다, 말이 무슨 말이 나왔다, 안 나왔다, 무슨 말이 들린다, 안 들린다, 또 이 뭔가 마음에서 어떤 작용이라고, 백범 이주성세가 펄짝 뛰든 말든, 뭐 그런 것이 일어나든, 어떻든, 우리가 걸림이 없다는 것은 밖에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것에도 걸림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무지인 거예요. 안팎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념인 겁니다. 이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관념, 무지의 소설인 거예요. 안과 밖이 없는 거예요. 즉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다 그냥 자연일 뿐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다? 모든 것이 나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이 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죠? 도대체 세상에 우주 만물을 다 둘러봐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나가 있다? 나도 모르는 나가 나예요? 나도 모르는 나를 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나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유신견, 바로 나가 있다는 것을 유신견이라고 그러고 대승에서도 아견,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견의 생각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실상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뭐 주인공이니 뭐 참나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도 한 번도 없고 참나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무아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참나, 지나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왕이면 좀 멋있고 폼나는 말을 쓰시지. 그런데 아닌 걸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아라고 말씀하신 것일 뿐인 겁니다. 자, 해탈은 뭐냐? 바로 이치에 분명해지면은 이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삶이 되는 이것이 해탈인 겁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뭔가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도 이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것서 일어나는 행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말, 드러나는 이런 행위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아니니 단지 그냥 경험되는 그냥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자연현상?
왜? 자연현상은 태풍도 일어나고 토네이도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어디에는 지진이 안 일어나고 어디에는 지진이 일어난다? 자, 깨달은 사람에는 지진이 아니라고. 즉 지구에서 어떤 부분은 깨달은 땅이니까 거기는 지진이 아니라고, 어떤 땅에는 지진이라고 이럽니까? 그래요? 아니요. 예. 그와 똑같은 것인 거예요. 가령 깨달은 사람의 몸에서는 그런 것이 안 일어난다. 즉 폴짝폴짝 뛰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은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일 뿐인 거예요.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문제는 그것이 나라고 착각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 즉 도이냐 도가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실히 해탈이 됐구나. 이제 더 이상 어떤 경우도 몸에 막 배탈이 나서 그러면서도 괴롭지 않고 이것이 그냥 자연이지, 자연 현상일 뿐인 거예요. 통증이라는 것도 자연 현상일 뿐인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제 즉 뭡니까? 비가 와도 태풍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배탈이 일어나도 암에 걸려도 암이라는 것이 있어도 어째도 바로 그 때문에 불편하거나 괴롭지 않다. 그래서 문득 해탈이 확고부동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 알아진다.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면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자, 이 태어남이라는 말을 부처님이 태어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했을 테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른 데 보면은 어떤 존재로도 드러나지 않는다, 어떤 현상으로도 드러나지 않는다, 번역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즉 불안정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괴로움이라고 이름했던 불안정이라고 한 것은 해소되고 있고 다 되는 것이 이치적으로 분명하니, 그러니 다시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이치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라는 지와 견이었다. 자, 이것도 그러한 이치가 분명하다는 것이 알아졌다, 깨달아졌다, 자명해진 것이 경험됐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세종께서는 이제 열애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섯 비구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크게 이뻤다.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이제 이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뭐냐 하는 덧붙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별반 의미를 둘 필요 없고 그런 것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꽃났냐 존자 듣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부처님, 그럼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네요?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자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일어나는 법은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이네요? 뭐하니 어디 갔죠? 이 기절이 나오니까 어디로 가버렸네? 그 이야기 하는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랬죠? 그래. 일어나는 법은 소멸하지만은, 또 일어나고 하는데, 그럼 항상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냐. 자, 모든 법은 경험되는 법인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법, 확인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닌 거예요. 즉, 실제도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문제일 뿐인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경험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삶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즉 생각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과거에 대한 생각은
과거라는 것이 지금 실제가 아니니 경험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은 뭐죠?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이 경험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생각은 내용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죠. 생각은 내용은 실제가 아니죠. 미래에 대한 생각 또한 생각의 내용은 실제가 아니죠.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것은 그 생각이 작용됐다라고 하는 작용된 사실이 경험되고 있을 뿐이지 생각의 내용이 경험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경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말은 생각 노름일 뿐인 겁니다.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바로 실제와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즉 착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거지 그 실제 경험되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되는 그것은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이 도라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다시 경험을 되새겨서 어떤 선입관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일어나 사라지는 거. 즉 뭡니까? 멸성제, 도성제의 이 상태면은 멸성제로서 모든 것은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구나.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사라질 뿐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걱정할 게 없죠.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것이 할 필요가 없죠. 일어나는 모든 법은 스스로 하는 것. 도라는 것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도라는 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되도록 착각함이 없이 알아지는 경험되는 그대로 즉 자연의 이치가 작용되는 그대로인 상태가 바로 도라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다 해결이 되네요. 스스로 다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지네요. 멸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멸하고 나면 더 이상 일어날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열반이라 이름하는 그런 것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즉 우리가 뭔가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이 다 사실 착각이고 무지였네요. 이런 자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참으로 꼰단자 너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즉 깨달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자각이 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선입관이 없이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 순간 바로 도라 이름하는 상태이면은 바로 어떤 자각과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는데요. 예. 불생불멸하고 헷갈리는데. 예. 불생불멸. 사실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불생불멸입니다. 연기작용이 불생불멸이다. 그렇습니다. 연기작용 자체가 그것을 불생불멸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연기작용이 왜 불생불멸입니까? 왜 불생불멸이지? 불안정함이 나타났다. 네,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죠.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죠. 들림이 없으면 생각도 없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뭡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자, 뭡니까? 불생, 불멸, 불생. 들림이 없으면은 생각이 없죠?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죠? 이게 연기작용이죠? 이게 연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들림이 없으면은 생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이라고, 일어나는 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요것이 있어서 요것이 있으니까, 요것이 없으면 요것도 없으니까, 요것이 있어야만 요것이 있는 거죠. 요것이 없으면 요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없으면 요것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생이다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이라고 이름한 것은, 뭔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이 새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는, 독립해서 있는, 새로 생겨서 어떤 것이 있어야만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는. 이 시간이 있어야 그거 자체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것을 한번 보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형체가 있습니까? 머뭅이 있습니까? 독립해서 이것이 없어도 요것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나타나지 않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생한 거다, 태어났다, 뭔가 있다,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없다면은, 독립해서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을 생겼다, 태어났다라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멸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까? 요것이 있으므로 또 뭐가 일어나요? 요것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면은, 그러면 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이 있으므로 또 다른 것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멸하고 끝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멸이라는 말은 완전히 없어서 끝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멸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처음 생긴 것도 아닌 거예요. 불멸은 얘가 확실히 다 그겠는데 불생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요. 불멸과 불생은 같은 이치인 거예요. 자, 불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완전히 끝나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불멸이고, 이것이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것이니 불생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없으면 이게 없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건데 그래도 일어난 거잖아. 일어난 거지. 그럼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일어났으니까. 예,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생겼다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요렇다라고 독립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짝대기 큰 거 작은 거, 작은 게 있어야 큰 게 있듯이.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태어났다, 생겼다라고 하려면은, 뭔가가 없던 것이, 독립되는 어떤 존재가 생겼다라고 해야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이라고 이름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태어남이란 그 순간도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 요것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다음 순간도 그러니까 이 몸이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이렇게 고정돼서 요것이다라고 따로 떼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 존재라고 착각해서 불생불멸이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사이클처럼 도니까 계속 사이클처럼 어쨌든 도니까 생겨난 게 불생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자, 그 전에 한번 보시죠.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이 나온 것은 시고 공중 무색 뭐 이렇게 나는 불생불멸 즉 뭐냐 색에서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에서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공이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색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공에는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 색에서 나고 죽음인 거예요. 현상의 나고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현상의 나고 죽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에서 나고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은 뭐냐? 바로 실상, 현상이 아닌 실상. 실상은 뭐냐? 바로 작용, 연기작용인 거예요. 연기작용에는 나고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현상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나고 죽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즉, 작용의 나고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용의 나고 죽음은 뭐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연기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연기해서 작용하는 하나의 작용은 독립된 실체도 아니고 규정할 수 없는 즉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작용이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실질이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이 없기 때문에 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작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멸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작용의 불생불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상의 불생불멸이 아닌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고 공중, 즉 공에서 실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공이 실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공을 또 연기적 작용으로 말해도 되는 겁니다. 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물론 부처님이 이 연기적 작용이라는 용어를 쓰셨지만은 아무리 봐도 경험적으로 아무리 봐도 그 이상 더 좋은 표현이 없어요. 왜 더 좋은 표현이 없느냐? 자, 이 보이는 이 현상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더 자세히 봐가면은 결국 이렇게 보이지 않고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현미경 10배로, 10배 배율로, 100배 배율로, 1000배 배율로, 10,000배 배율로 봐가면은 다 보이는 모습이 현상이 다 달라요. 그럼 도대체 어떤 현상으로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까 지금 작용은 아까 그 법에 대해서 신결한다. 일어난 법은
드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 예. 그것은 아까 법이라는 게 실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법이라는 게 드신다고 예. 했는데 지금 예. 작용 하나를 떼면은 작용이 바로 법입니다. 작용 하나를 떼면은 일어나는 작용은 반드시 사라지죠. 사라지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작용이 있죠. 새로 생기는 것도 또 앞에 있음으로 해서 있죠. 그러나 이 작용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고 사라지죠. 이 작용의 현상이 이르니 어떤 현상도 다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사라지게 되죠. 이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생불멸이라는 것도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기작용, 작용의 연기를 불생불멸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현상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다, 현상적으로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보임이 있으면 뭔가 생각이 작용하고 이런 작용, 물질 작용도 결국 뭔가 공기하고 접촉이 있으니까 어떤 작용이 있게 되고 이렇게 작용된다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연기적 작용, 예. 큰 틀에서 예, 연기적 작용으로 예. 얘기합니다. 그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예. 즉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가 예. 그게 떨어진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같이 예. 지금 이것도 실상이지 않습니까? 예. 예. 비록 색으로 보일지언정 예. 이것 자체도 드러난 모습이나 지금 같이 보이지 않는 모습과 같이 작용을 한다고도 이해를 해주는 부분적으로. 예. 자. 예. 예. 숨 쉬는 거 하나만 가져서도 예, 예. 자, 거기서 많은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오해가 일어나는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현명으로 한번 봐봅시다. 현명으로 한번 봐봅시다. 현명으로 봐보면은 이것이 여러 현상, 100배로 봤을 때, 1000배로 봤을 때, 10,000배로 봤을 때 현상이 다 달라지게 보이고 어느 순간에 가면 아예 이런 현상이 보이지도 않게 되고 뭔가 분자, 밀입자, 소입자라고 하는 것이 막 이런 움직임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더 미세하게 보면 그것 자체도 안 보이고 예, 그건 어떻게 돼갈지는 모르죠. 어떻게 돼가든 예, 예. 결국 전부 다 뭘 본 겁니까? 전부 다 이걸 본 거죠? 전부 다 이걸 본 거죠? 그게 예, 보여지는 예, 어떻습니까? 예, 전부 다 이걸 본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이걸 본 것은 이것에 대한 뭔가 실상이라 이름하는 연기작용이라고 이름하는 연기작용 이름 해봅시다. 여기서 작용되고 있는 거죠. 작용되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이죠. 작용되고 있는 것이 1000배로 보면 또 다르게 보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똑같은 것을 본 거고 그것은 전부 작용의 현상이라고 이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작용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럼 그 작용과 현상을 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용 자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작용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조건이 다르면 저렇게 보이는데 작용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작용이 바로 현상이고 현상이 바로 작용이다 이름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작용에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현상과 작용은 같은 것인 거예요. 본질 따로 있고 현상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다 따로 있고 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다가 본질이고 실상이고 파도가 현상이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파도 자체도 본질인 동시에 현상이고 바다도 본질인 동시에 현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파도도 작용인 동시에 작용의 현상이고 바다도 작용의 현상이지 바다가 작용이고 파도가 현상이 아닌 거예요. 이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실상과 현상은 작용과 현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분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공불이색
공과 색은 다르지 않고 색불이 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또 뭡니까? 색즉시공, 공이 바로 색이고 공즉시색, 색이 바로 공이다. 자,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전부 다 다른 것이 아니다.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저렇게 말을 바꾸면서 계속 강조를 하시죠.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일부에서는 본질 따로 있고 현상 따로 있다고, 본질에서 현상이 나온다라고. 아니, 본질이 바로 현상이고 현상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근원, 뭐 바탕, 뭐 네. 이런 게 조금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를 예를 드는데 그것은 정말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본질이 바다고 파도가 현상이 아니라 파도도 본질인 동시에 현상이고 바다도 본질인 동시에 현상인 거예요. 본질에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본질 자체가 현상이고 현상 자체가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또 하나 그 말씀. 그래서 죽음이 없다. 죽음 자체가 예. 건강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예. 자,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작용의 죽음이지. 연기작용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작용의 죽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현상적인 이 몸의 죽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즉, 이 현상은 이렇게 사실 구분되는 것 같지만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구분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일 뿐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작용의 연기의 불생불멸을 이야기하는 거지 현상의 불생불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반야신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래서 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색에서는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야, 이게 말씀 들으면 굉장히 헷갈리기가 쉽네. 왜냐면 공과 색은 다르지 않다 했다가 그리고 뭐 불생불멸은 또 공을 설명한 거다 했다가 네? 자, 그것이 무슨 말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현상이라는 것은 가령 물이라는 현상에서 수증이라는 현상으로, 물이라는 현상에서 얼음이라는 현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은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은 수증기로 바뀌는 이 순간 물의 죽음이 돼. 물의 없어짐과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증기로 보면은 태어남이 되는 거예요. 현상으로 본다면은. 그러나 작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물이나 수증이나 똑같은 것인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작용의 현상이 달라진 것일 뿐인 거예요. 작용에서는 죽음이 없는데 현상에서는 죽음과 태어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몽환님이 못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몽환님이 못내 미심쩍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 좀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뭐 불생불멸이니 뭐 불구부정이니 부정불가능이니 다 같은 말이라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야 보니까. 근데 뭐가 끝내 뭐지? 자, 그러니까 그 지금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어제 그저께 그런 얘기 한번 나왔고 지금도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뭔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어요. 뭔가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즉, 뭔가 기본적으로 감이 잡히는 거와 이 설명이 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감과 어떤 일어나는 어떤 이 자각과 일어나는 어떤 감과 지금 이 후보 입에서 나오는 이 설명이 뭔가가 이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미흡한 거예요. 저는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삶에서 이게 중도의 삶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분별이 없어 일어나는 데 대해서 분별이 없어서 이렇게 근데 어떻게 뭐 말을 그냥 헷갈리고 저거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흔쾌하지 않은 거예요. 자,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나요? 아니, 왜 그러냐면
현상과 작용은 같다. 예. 그 바다 물이 있다. 음. 단지 어떤 작용에 의해서 파도 치는데 파도와 그 본래 본질은 변하지 않다. 파도 자체가 물이니까 미끄러다. 예. 거기까지 다 이해가 가. 근데 그 다음에 뭐 수증기가 물로 되고 보니까 또 이제 거기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건 또 이해가 되나? 아니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 한 시간. 배우는지 이게 5번님의 문제는 결코 아니야. 깜빡깜빡 자더라고. 깜빡 자다가 또뭐 엉뚱한 게 헷갈려. 우리 수준에 예. 5번님 수준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는 이거 듣는 나는 사람은 내 수준은 고까지야. 근데 이걸 조금만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현상은 남말도 부위가 뭐냐 그러고 난 계속 그런 현상 작용 그런 작용은 그 현상의 그거다가 그렇구나. 일단 이해가 남말도 부위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해. 나같이 비슷하고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데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대 법대 나온 놈이. 노미는 나는 노미는 욕이 아니에요. 서울대 법대에 나온 놈이 설법을 해.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맨날 땡땡이 친 놈이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남말들 뿌리부터 아래에 치면 이해가 가는 거야 문장을. 이해력이 없어지는 거야. 무식한 거지. 한문적으로. 그걸 스스로 규정하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닌데. 이거만 겪으니까 더군다나 집중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못 알아듣는 건 내 문제지 후보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야. 하지만 내 얘기는 자꾸 간결하게 탁탁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다가 잠은 자는데 내버려두면 그냥 턱이지 자신 않았어. 근데 헷갈릴 수밖에 없어. 나뿐만 공감해 나와. 자, 그런데 지금 모한님의 그 문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이제 자리를 바꿔서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 자, 그럼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자. 너무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한번 참 없었던 거야. 자, 지금 자리를 좀 정리 좀 해주시고. 모아님